부총리님. 네. 조세정책이 조세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낮은 세율, 넓은 세원 맞습니까? 낮은 것이 그것이 부평과세, 분평과세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넓은 세원, 우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이 격차 해소를 늘 이야기하는데 결국 세금에 있어서 과연 세금 격차 완화를 통한 부평과세, 공평과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넓은 세원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 대상은 초고수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하면서 부자 증세를 공론화했고요. 또 올해 김동연 부총리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도 역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관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자에게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1대9의 조세 포퓰리즘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한부 조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약 80%를, 그러니까 0.7% 낸 법인이 75.9%, 상위 1.4%에 해당하는 법인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 수의 80.3%, 그리고 상위 10%까지 넓히면 94.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인 17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근로소득세 보겠습니다.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거의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에서 43.6%가 우리나라는 면세자입니다. 그 중에서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가 22.2%, 그리고 상위 10%가 낸 세금이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역시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늘렸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세 전체는, 보유세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부동산 세금 전체의 부동산세는 OECD 평균보다 높은 2.4%입니다. 특히 거래세는 이 OECD 평균이 0.4%인데 우리나라 1.6%입니다. 아까 종부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세도 이것이 맞으려면 종부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인하해야 되는데 부총리께서 종부세 인상할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셨는데 그럼 거래세는 인하하십니까? 좀 장기적인 과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종부세 인상하면 거래세를 같이 인하해줘야지 이게 세금 정책의 정확성이 맞는데 제가 부총리님 대답하시는 거 보면 이 곤란한 대답은 피하세요. 그런데 정말 경제를 아시고 세금을 아시는 분이라면 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월급쟁이 준조세 유리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대비해서 2016년까지 4대 보험료 지출액이 우리나라가 2배가 됐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이 4대 보험료와 세금 부분이 국민 부담률이 사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역시 문재인 케어로 작년에 건강보험료 올랐죠. 또 복지부가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대로 관리한다고 했으니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조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계층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결국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46%씩 면세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자, 저는 이것이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도 반하고요. 또 사실상 이것이 왜 효과가 없느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해외 이전, 투자 위축, 국내 일자리 감소, 소비 부진, 결국은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 비용이 지금 2014년부터 18년 보면 작년에 전년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복지 정책과 조세 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8월 16일 국가재정 포럼에 가서 조세 정책 증세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증세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왜냐?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세금을 주고 보편적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소비세, 부가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식은 어떠냐? 미국식은 누진적 과세, 우리처럼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선별적 복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와 조세 정책이 정합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과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또 지금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것을 법인세, 소득세로 했을 때 과연 이 세수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복지 차이는 결국 진보는 격차 해소, 보수는 절대 빈곤의 해소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가 결국은 복지 정책의 어떤 세금 정책의 소득제 분배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제 질문은요. 지난번에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 지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 어느 부분 증세하실 건지